이번 시간에는 교육 실습을 위한 수업 지도안 작성 요령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교직 실무의 그 수업 그 강의 계획은 원래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지만 학기 초에 또 교육 실습을 일찍 시작하는 학교들이 있고 현장에서 또한 학교별로 그 교육 실습을 일찍 시작한 학교도 있고 조금 뒤늦게 시작한 학교들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 교육 실습을 위해서 학교를 나가시면 좀 일찍 그 시작을 하는 선생님들은 당장 그 현장에 나가면은 물론 이제 교직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강의와 수업들을 경험하고 실천하시겠지만 사실 그 제일 코앞에 닥치는 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지도안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 또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수업 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교육과정도 알아야 되고, 또 교수학습 방법도 알아야 되고, 평가에 관련된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그 이제 교직실무 강의에서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학기 초에 그 교육 실습에 바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교육 실습을 나가시면 꼭 숙지하고 인지하고 또 경험하시게 되는 수업 지도안과 또 평가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다음 강의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간단하게 교육과정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그 교직 실무에서는 교육과정에 관련된 그 기본적인 이론과 배경 지식들이 이제 강의에 있지만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죠.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2015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교육 과정 나중에 이제 교육 과정의 시간 때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2022년도에는 또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그 교육 실습을 나가시게 되면, 당장 수업을 하시게 되면 수업 계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수업 계획을 하려면은, 그 학교급, 초등학교가 됐건, 중학교가 됐건, 고등학교가 됐건, 특수학교가 됐건, 대안학교가 됐든 간에, 그 학교가 있는 그 지역사회와 그 학교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제도권 교육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규범적 교육과정이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지도안을 만드실 때도 보다 좀 명시적이고 더 좋은 지도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짧고 명확한 대답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조 경제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총론의 기본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창의 융합형 인재라는 건 뭐냐?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인간을 만드는 게 목표이지 주변에 이런 인재가 있을까요? 인문학적 상상력이 있고 과학기술 창조력도 갖고 있고 게다가 바른 인성을 겸비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기까지도 하고 게다가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 이거 향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창의 융합형 인재로 가기 위해서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인재상을 향해 간다면 교육과정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될까? 이 핵심 역량 6개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 저는 이거 외우라고 합니다. 이거 꼭 외우시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뭐 현장에서 당장 현장 실습에서도 뭐 필요하지만, 언제 선생님들이 채용 이 시험을 보게 돼 평가를 받게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면접 상황이 됐건, 이게 무슨 공교육이 됐건 사교육이 됐건 지역사회 교육이 됐건 글로벌 학교가 됐든 간에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쓰이는 핵심 역량이기도 하지만, 디세코 프로젝트, OECD 핵심 국가들에서 학자들이 연구한 미래 학생들의 역량입니다. 갖춰야 되는.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6개의 역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이 뭡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좀 외워두셔도 나중에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쓰이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 교과 그 내용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이렇게 내용 체계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교과의 내용 체계를. 그래서 과거에는 이 핵심 개념이란 말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의 내용 체계에 핵심 개념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아주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그 평가나 면접 시험 볼 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교과에 보면 여러분들 영어과가 됐건 중국어가 됐건 뭐 역사가 됐건 뭐 보건이 됐건 모든 교과의 내용 체계는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교육과정 시간에 한번 살펴볼 테니까 이 정도 두시고요. 자, 이제 브로셔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교육부에서 발행한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 굉장히 크잖아요. 책이 막 이만큼 두껍습니다. 막 이만큼 두껍고, 막 교과 군별도 다 쌓으면 이만큼 돼요. 근데 이걸 다 언제 다 봅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연구하거나 각 교과별로 이렇게 뭐 시범 수업할 때는 보시겠지만, 이걸 보기 쉽게 이렇게 브로셔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단하게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왜 개편했어요? 왜 좋은 교육과정, 그전에도 뭐 9차, 저 7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 옛날에 다 교육과정이 없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개정했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래사회에는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선택, 조정,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 밑에 표 하나를 보세요. 우리나라 수학과학의 초등학교, 중학교 성취도와 흥미도를 한번 보세요. 성취도는 뭐 엄청나죠. 뭐 성취도 뭐 1, 2 다 다툽니다. 문제는 흥미도에 흥미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글에 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 문, 이과, 칸막이가 없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에 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하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공부를 해라. 다른 나라 애들은 그 성취도 좀 낮아도 흥미도가 높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골고루 갖추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 제일 밑에 보면 학생의 참여 활동을 강화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하며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높여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행복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지도하는 게 현장에 나가서 수업 지도안을 선생님 교과에서 수업을 지도안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실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이제 현장 실습 교생으로 나가시면 근데 수업하는데 이 교생 수업도 일종의 공개 수업이지 않습니까? 모범 수업이기도 하고. 근데 학생들이 재미 하나도 없어. 우리 교생 선생님 때는 엄청 기대했는데 너무 수업이 재미없어. 칠판에다 그냥 필기만 해. 그냥 줄줄줄줄 앵무새처럼 외우기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 학생의 참여. 맨 밑에 보세요. 학생의 참여를 활동 강화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하고 꿈과 끼를 발휘하게 하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 나면 지도안을 이제 구성을 하실 때 학생의 참여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핵심 역량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개 역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현장에 지도안을 구성할 때요, 교수학습안을 만들 때, 저거 잘 안 넣어요. 야간이 됐건 세안이 됐건 선생님들 그 지도안에 그 각 교과 6개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있고 선생님들의 각각의 교과에도 저 하위 영역의 역량들이 명시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뭐 국어과, 수학과, 뭐 중국어과, 정보통신과, 상담과 다 있습니다. 각 교과에 맞는 저 역량들을 기술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안을 쓰실 때 야간이 되고 세안은 당연히죠. 세안은 당연히 뭐 교생 대표 수업을 한다. 모범 수업한다, 시범 수업한다. 당연히 저 핵심 역량을 기술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그 교과에 맞는 그 교과에 나오는 역량을 쓰셔야 돼요. 뭘 보고요? 교사용 지도서에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소양을 기르고 인성교육을 강화하였다. 여러분들 정보통신 과목이든 간에 음악이건 체육이건 상담교과이건 보건교과이건 아니면 유아교육이 됐든 간에 혹은 과학교과 뭐 특수교과 등 되든 간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소양을 기르고 거기에 인성교육을 강화하잖아요. 인성교육.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힘, 자연현상과 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이 능력을 길러서 타인과 협력하고 배려하는 인성 함양을 강조하였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지도안에 저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업 지도안에. 수업 지도안이라는 건 뭐죠? 교육 과정을 구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을 실행하고 수행하는 것이 수업 지도안이잖아요. 교수학습이잖아요. 교육 과정은 뭘 실행하는 거죠? 교육 목표를 수행하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의도가 코스가 교육 과정이라면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수학습 아닙니까? 교수학습의 중핵은 뭡니까? 지도안이잖아요. 지도안. 그래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의 학습량을 적정해야 한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막 칠판 가득히 막 쓰잖아요. 막 애들 막 다 외워라 막 노트 필기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상이 변했거든요. 정보통신이 너무나 발달했고 사회도 변했어요.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장치나 기기가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아주 구조화해라 했어요. 그래서 교과의 학습량을 적정화 이렇게 표현하라고 밑에
빨간 표시는 이게 제가 빨간 표시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예비 선생님들, 우리 교생 선생님들한테도 강조하는 얘기고, 현장 교사, 새내기 선생님들한테도 강조하는 거고, 또 경력 교사들에게도 제가 연수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교실 수업을 혁신하고자 했다. 교수 학습만 개선한 게 아니라 평가 방법도 개선한 거예요. 요 다음 차시에는 선생님들 그 평가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또 얘기를 한 겁니다. 보세요. 토론학습. 자, 수업이 재미있어요. 왼쪽 밑에 다시 한번 보세요. 학생의 참여활동, 배움의 즐거움. 얘기했죠. 핵심 역량을 기르는 그 미래 융합의 창조적인 인간을 양성하려고 해요. 지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취도는 높지만 흥미가 너무 낮죠. 그러니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생의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하려면 어떤 교수학습을 써야 됩니까? 그거 쓴 게 바로 토론학습. 서로 이야기를 나누라. 막 쓰고 막이 베끼기만 하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 개진하고 협력해라. 협동해라. 더 나은 학생이 있으면 나은 학생이 조금 더 나은 학생에게 도움을 줘라. 그 다음에 탐구학습, 학문 중심 교육과는 탐구학습이에요. 협력학습은 구성주의 학습이죠. 그 다음에 요즘 뜨는 프로젝트 학습해라. 어느 목표를 두고 그 계획을 목표 달성을 해서 학생들이 서로 탐구하고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을 써라. 그리고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을 강화하고 평가는 어떻게 한다? 과정 중심 평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평가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과정 중심 평가. 여러분들 교수학습 지도안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교수학습 흐름이 있다면 거기에 학생들의 참여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평가를 하는데 결과 중심의 평가, 맨날 맨 얘가 뭐 알고 있나 모르게 지필평가 이것만 하는 거 아니라 학생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다 수행했느냐, 어떻게 협업했느냐, 어떻게 토론했느냐, 어떻게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이 아이들이 서로 돕고 어떻게 탐구했는가를 보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수학 수업안을 지도안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강조했던 그 내용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도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바로 이제 자, 우리 이제 교육과정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원래 교육 실무의 강의 계획에는 교육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얘기하는데 오늘은 뭐라 그랬죠? 오늘은 우리가 그 학기 초니까 선생님들 그 현장 교생 실습을 가셔야 되니까 당장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수업이기 때문에 교생 실습용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학교 이제 그 각각의 교생 실습 학교가 다 정해지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다녀오신 선생님들도 있고 올해 이제 이번 학기 안 하고 다음 학기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다음 학기에 가시는 선생님들도 이거 잘 보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도 또 갈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당장 다음 학교에 자리 비었어요. 특히 사립학교는 수시 채용하거든요.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시 채용도 있지만 그 기간제 교사라든가 특별 채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선생님들 수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현장용 수업안이 있어야 돼요. 이론 우리가 뭐 교육 과정론, 교육 방법론 뭐 이런 거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실무로 필요한 지도안을 알고 지도안을 실제로 바로바로 작성할 걸 선생님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야간, 세안 이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현장의 용어지 현장 용어지 이게 그 교수학습 이론의 용어는 아닙니다. 야간이라는 건 뭐예요? 요약해 놓은 거라는 거죠. 간단하게 요약한 거. 세안인가 뭐예요? 세안. 자세하다는 거죠. 양으로 따지는 거죠. 야간은 양이 적은 겁니다. 간단하게 양이 적어요. 분량이 적습니다. 세안은 양이 많은 거예요. 분량이 적으면 어떻게 핵심적인 것만 나오게 되잖아요. 세안은 양이 많다 보니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질적인 논의는 아닙니다. 야간이라고 해서 질적으로 낮고 세안이라고 해서 질이 높고 이건 아니에요. 다 질이 좋아야죠. 좋은 수업안이 야죠. 야간은 야간대로 수업안이 좋아야 되고, 한쪽 자리가 됐건 두 쪽 자리가 됐건 간에 야간은 야간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절대 야간이 쉽지 않습니다. 세안보다 야간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당장 교생 실습나무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교생 실습도 하고 팬데믹 상황이라 그게 보통 뭐 2주 단위로 이렇게 줄기도 했지만 옛날에는요 2달씩도 했었어요. 최전에는. 지금은 이제 4주 기준으로 하지만 길게 하는 데는 8주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요즘 뭐 2주 단위로 하는데 보통 이제 4주 단위로 하죠. 길면 8주 단위로 하는데 교사대 같은 경우는 합 3학년, 4학년으로 다니면 2년간에 걸쳐서 하기도 해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건 항상 야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수업이 야간이든 세안이든 언제 어느 때 제시받는 모든 수업안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교생 실습 한 학교 중에 뭐 선생님들이 대표 수업을 한다. 뭐 모든 교과를 들여서 모범 수업을 한다. 그럼 세안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업 실습 기간 동안 뭐 4주다 그러면 4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한 5시간 정도 선생님들 자체로 교실 수업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차시는 아마 세안을 구성을 해야 되겠고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나머지 야간으로 구성할 겁니다. 그러니 둘 다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 질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게 이제 현장 선생님이 이거 만든 겁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이게 현장의 선생님이 선생님 본인 수업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지금 수업 지도안의 예시입니다. 자, 이 수업안의 예시인데, 이 수업안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야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야간의 구성 내용도 보시면, 뭐 수업 일시, 지도 대상, 뭐 차식, 이 선생님의 이름이 또 나와 있네. 단원, 그 다음에 소단원, 학습 목표, 수업 방법, 그 다음에 학습 단계, 교사 활동, 학생 활동. 요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현장 학교마다 살짝 다르고 교과별로도 살짝 다릅니다. 요 학습 단계도 도입, 전개, 정리, 뭐 이렇게 평가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교수 학습 방법의 단계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문제 해결 학습을 한다 그러면 문제 해결 학습의 단계로 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도입 전개 전개를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저걸 또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이제 임용평가 강사가 됐든 간에 정규 교사 채용 시험 평가가 됐든 간에 저런 형식의 지도안의 구성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쓰고 있는 유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세안 얘기입니다. 이제 세안. 이게 양이 이게 긴 거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거죠. 체육과 교수학습 지도 이것도 이제 현장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세안을 시범 수업, 공개 수업을 하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벌써 표지가 따로 있죠. 표지가 따로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영역, 단원 설정의 이유, 단원의 내용 구성, 그 다음에 여기 뭐 지도상의 유의점, 차시별 학습 지도 내용, 이게 1차시부터 8차시인가 보죠? 그 다음에 이게 중학교 체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본시 교수 학습이 들어간 겁니다. 앞서의 한번 잠깐 앞서 요걸 보실까요? 요 야간의 형식과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세요. 요 야간에 있는 요 수업 지도안과 세안에 있는 물론 교과가 다릅니다. 교과 세안에 들어가 있는
세안에 들어가 있는 수업안, 본시학 교수반을 한번 보세요. 살짝 요게 조금 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과의 특성도 있고 조금 더 내용이 길죠.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사실 이게 본시합수 요거보다 더 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야간의 교수학습안이에요. 야간의 지도안. 야간의 지도안 이렇게 딱 두 쪽입니다. 그런데 세안은 한번 보세요. 세안은 시작부터가 다르죠. 세안은 시작부터 다른데 세안의 본식이 학습 지도안도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길고 설명도 굉장히 길어요. 제가 이게 줄인 거거든요. 여기에 이 평가 운영 계획까지 들어가면 양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세안과 야간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야간은 이렇게 뭐 평소 수업 지도아니면서 단원, 목표, 교수학습 과정 정도인데 세안은 공개 수업이나 연구 수업, 시범 수업 뭐 이럴 때 쓰고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설문조사도 하고 뭐 학급 운영 현황도 파악하고 뭐 어떨 때는 말이죠. 뭐 어떤 교수학습 방법, 문제해결학습법, 그럼 문제해결학습 연구론까지 뭐 배경이론까지 들어와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연구대회 같은 경우, 수업연구대회. 자, 그래서 수업 지도안, 우리가 현장에 여러분들이 수업 실습을 나가면 이런 식의 수업 지도안을 쓴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거야. 자, 요건 야간의 형식이다. 이거는 보통 이렇게 쓴다는 거지, 이 내부의 형식이나 내용은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기는 좀 모험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선생님들이 쓰던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선생님이 실습 나간 그 학교, 선생님이 그 채용 공고가 난 그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다운받아서 그걸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양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양식과 세안에 있는 이 교수학습안을 한번 보세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나중에 제가 그 교육과정 시간에 얘기를 해보겠지만,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어느 고등학교에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그 어느 재단이 또 특별한 재단이에요. 그 재단에서 만드는 그 학교의 교육과정 중에는 그 학교의 교육과정은 인성교육을 중시한다. 그러면 거기 교수학습 과정 안에 그 학교의 그 학교만 갖고 있는 그 특성화된 교육 목표나 내용을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과정 운영 계획까지 해서 이제 평가까지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나갔어요.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 됐으니까 교과 선생님한테 실습 담당 연구부장님이 4주짜리 교생 실습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학생이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까 여러 선생님들별로 쫙 과목별로 읽고 시간표 이제 과별로 배정된 다음에 선생님이 참관 수업도 있고 또 선생님이 코티칭으로 해서 코티처로 협업하는 수업도 있고 또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범 수업하는 그런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지도안을 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교과 교육과정이죠. 큰 틀에서는 아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교생 실습 나가기 전에 선생님들 한번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교육부 브로셔 있죠? 브로셔 그 8쪽짜리로 돼 있어요.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막 그 교무실 교과 교수님 막 두꺼운 거 이거 언제 봅니까 이거? 그 브로셔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선생님의 교과 교육과정을 보세요. 교과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은 다 있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배정받으신 그 학교에 가면 연구부장님이 아마 그 3월은 아직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전년도 거 있습니다. 전년도. 실습부장님, 연구부장님, 아니면 저희 그 뭐 중국어과 부장님,
저 선생님들 갖고 있는 교과 교육과정 파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받아보세요. 파일 주실 거예요. 또 실습부장님들이 다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배정받으신 그 학교 전체 교육과정, 그 안에 모든 교과, 창체까지 그냥 뭐 특수 분야의 교육과정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교육과정 중에 선생님의 교육과정. 선생님 중국어과면 중국어과, 체육과면 체육과, 유아교육이면 유아교육과 교육과정만 쭉 보세요. 그 학교 거, 그 학교 거 쭉 보세요. 그 다음에 그 학교 교육과정 보면 뭐였냐? 단원학습 계획이 쭉 있어요. 학년별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특성화학교는 특성화학교대로,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다 교육과정이 단원학습 계획이 쫙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반드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걸 보고 뭘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실습부장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그 시간표에 내가 맞는 시간표에 학습 진도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수업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안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순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것도 실습 부장님이 다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기 전에 미리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국어과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중국어과를 예를 들어올 겁니다. 자, 이게 저기 뭐야, 비중학교, 서울시 비중학교의 작년도, 202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중국어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에요. 그 교육 목표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중국어과 교육과정이에요. 중국어과. 거기 보면 교육 목표 있죠. 중점 지도 사항 있죠. 연간 교수 학습 지도 계획이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몇 월에 그 교생 실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연구부장님, 실습부장님한테 배정받은 선생님이 참관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 직접 수업을 하는 그 날짜, 그 시간에 그 차시가 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보면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중국어 전공도 아니고 중국어 모르니, 저기 차시도 있죠. 뭐 중국 개괄 한어 병음의 구조, 중국어 발음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차시도 나와 있고 누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 월인지도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 그러면 내가 4월 둘째 주구나. 그럼 4월 둘째 주면 이름, 국적, 묻고 답하기구나. 그러면 요때가 내 수업을 할 수 있는구나. 그럼 이게 누구랑 합니까? 담임 선생님하고 그 중국어과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서 어느 수업을 해야 되는지를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시간표 보고 그 학급의 시간표를 보고 이때 이 수업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에 보면 그 평가 계획, 평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평가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평가를 또 한번 쭉 보시면 수업 계획의 개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자, 이런 과정입니다. 그 선생님이 배정받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달라고 하세요. 그 학교에 선생님이 맡은 교과의 교육과정만 따로 추출해서 그 단원의 그 과의 교육과정 운영을 보시고 교수학습 지도 계획을 쭉 보세요. 그럼 그 학급의 시간표와 연간 교수학습 지도 계획을 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날짜에 내가 이 수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이제 평가도 보시고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을 쓰시는 거예요. 요게 아까 그 수업 지도안의 양식입니다, 이게. 요게 가장 일반화된 양식인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이거는 B중학교에서 쓰던 거예요. 그런데 학교별로 양식이 다 다릅니다. 교과별로도 또 차이가 있어요. 또 어떤 학교는요, 아예 정해줍니다. 수업 공개 때 연구부장님이 뿌립니다. 자, 이걸로 해주세요. 근데 또 자유롭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이 과정안을, 이 양식을 안 쓰기도 합니다. 그냥 막 흐름도처럼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평가받기 위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보기 좋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누가 봐도 검증 가능한 수업안을 양식을 달라고 하세요. 이런 양식이 있고, 여기는 지금 교사 학생할 때 분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도입전개 정리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역량 중심 교수학습 과정이라는 걸, 요거는 이제 제가 소개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저 김선민의 교수학습 과정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도입 전개 정리가요. 이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게 일본 교육 과정에 나온 겁니다. 이걸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도입 전개 정리가 일본 군국주의식 그 수업 단계입니다. 이거. 근데 아직도 저걸 씁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저도 저걸 쓰지 말라는 표현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공감, 소통, 내면화해라. 한번 보세요. 도입, 전개, 정리. 수업에 도입, 전개, 정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공감하고 우리가 왜 수업을 하는지 서로 동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소통하는 거죠. 주제에 대해서 학생 중심으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면화. 그 이론의 근거는 바로 러닝 피라미드라는 거죠. 학생 중심 교육. teach others 하는 것, 협업하는 것, 소통하는 것, 토론하는 것. 그래서 저는 야간으로 이런 거를 제안합니다. 현장에 나가시면 역량중심 교육과정, 그래서 이제 핵심 개념, 이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이거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느닷없이 이런 거 쓰면 그 학교에서 이거 생전 보도 듣도 못하는 이상한 교육 지도안 가지고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또 곤란하죠. 요거는 이제 이제 선생님들이 추가로 한번 이런 수업안도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수업을 할 때 한번 쓰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자,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수업안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건 수업안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수업안 뭐냐면 어디 거냐면 자, 단원은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중단원이 과학기술, 소단원이 식량자원과 생물 다양성입니다. 총 차시는 6차시 중에 세 번째 차시고 학습 목표가 이렇고 수업 모형이 토론학습,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 모등평가, 개별평가, 준비물, 그 다음에 교수학습 내용을 교사 학생으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도입전개 정리, 뭐 정착 이랬어요. 여기도 도입전개. 이거 어디서 나온 이 아니냐면 이거는요. 서울시 교육청 포털 사이트에 그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시고 좋은 수업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현장의 선생님이 현직에 계신 선생님이 최근에 그래서 이런 식의 야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저 다음 시간에 이 교수학습 지도안 짜는 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실습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만 당장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일 급한 거 당장 저희 그 이번 주에 저기 뭐야 빨리 실습하는 학교에서는 수업하셔야 되잖아요. 제일 빠른 건 뭡니까? 지도안을 빨리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 교무실을 가시는 겁니다. 교무실. 선생님들이 좋은 지도안. 선생님이 좋은 지도안을 야간이든 세안이든 선생님이 교과에서 제일 좋은 지도안을 만들고 싶으시면 교무실을 가셔야 돼요. 교과 교무실. 교과 교실이, 교과 연구실이 따로 있기도 하고 전체 교무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과 교무실에 가면은요, 선생님이 해당하는 교과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서고에, 선생님 책상에 다 있습니다. 거기를 둘러보셔야 돼요. 그 안에 뭐가 또 있어요? 그 교과에 선배 교사 선생님이 계셔요. 선배 교사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훌륭한 멘토예요. 네. 선생님들이 배울 게 가장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이제 나의 미래를 저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교과에 관한 그분들이 먼저 겪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정보처예요. 나 도움받을 선생님이 안 계신데? 그럴 수 있어요. 특별한 교과에는 그분이 부장교사시면 만나기도 힘들어요. 어디에요? 교사용 지도서 보세요. 교사용 지도. 각 선생님이 해당하는 교과, 그 학년, 그 출판사의 교사용 지도서를 보시면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교사용 지도서 안에요. 선생님 교과의 교육과정, 선생님 교과의 교육 내용, 교사용 흐름도 거기에 가장 잘 만들어진 지도안이 거기에 있어요. 선생님 혼자서 끙끙 매지 마세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교사용 지도서만한 지도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예비 교사들에게도 얘기하고 신규 새내기 교사들에게도 얘기하고 선생님들 학기 중에 공개 수업할 때 동료 교사 공개 수업,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할 때도 전 그래요. 선생님들 지도안 그저 새 지도안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있는 걸 가지고 리뉴얼하고 리모델링 하세요. 재구성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해도 돼요. 이름만 바꾸고 똑같이 해도 돼요. 정말입니다. 선생님들 똑같은 지도안 가지고 똑같이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에 못해요.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수업안을 지도안을 드리고 이거 5반이 똑같이 수업해보세요. 절대로 똑같은 수업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 선생님의 언어가 다르고 그 선생님의 지도법이 다르고 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지도안이라도 전부 다른 교수학습 방법과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장학자료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교수학습 지도안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교수학습 지도안은 뭐라고 얘기했죠? 간략하게 야간과 세안으로 나눈다. 분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질적으로는 똑같아. 평소에 수업하는 야간이고 시범 수업이나 모범 수업은 세안이다. 그래서 야간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세안은 양적으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죠. 이 세안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 하면 역시 교사용 지도서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수업 지도안을 구성하시려면 교과 교육 과정을 보셔라. 어느 교과 교육 과정? 선생님이 지금 교육 실습으로 나가기로 돼 있는 그 학교, 지금 교육 실습하고 계시는 그 학교 교육과정 작년 거라도 받으셔서 교육과정 보시고 단원화 학습 계획을 보신 다음에 지도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년도 그 학교의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어는 그 학교 선생님들, 그 교과 선생님들이 쓰시던 걸 가지고 이용해라. 그런데 김선민이는 이러한 역량 중심의 교수학습이라는 걸 권장한다, 제안한다. 왜냐하면 도입전개 정리, 이게 너무 오랫동안 쓰였지만 일본 군국주의 시대부터 나온 너무나 획일화된 교육과정이다. 지금은 세상이 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학생 중심 교육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새로운 지도안의 양식을 한번 이렇게 제안해 보는 건 어떤가? 라는 걸 제안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의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도안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올라와 있는 이런 지도안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지도안을 만들어 보시면 되고, 또한 선생님들이 제일 좋은 정보는 교과 교무실을 가셔서 선배 교사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들이 선배 교사가 갖고 있는 그 교사용 지도서, 그리고 이 장학자료입니다. 장학자료. 이 장학자료가 뭐냐 하면 서울시 교육청 자료들이에요. 교육부 자료들. 그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는 평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평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